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의 진심인 여자 한국 C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네, 저와 함께 3강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3강에서는 이제 상황별 비즈니스 매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방문객 응대 매너부터 보면, 자, 우리가 방문객을 맞이할 때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맞이를 해야 되느냐. 자, 반드시 일어서서 맞이합니다. 내가 바쁜 용무를 보더라도, 그죠? 방문객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일어서서 맞이한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방문객의 외모나 옷차림으로는 차별하지 않는다. 방문객의 옷차림이 좀 이렇게 누추하면 좀 건성으로 대한다던가, 이렇게 응대를 하면 좀 안 되겠죠? 제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성분인데 그분은 백화점을 가면 좀 차려입고 간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백화점에 갈 때 좀 누추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은근슬쩍 왠지 물건을 사지 않을 고객처럼 보여져서 관심을 두지 않고 좀 약간 건성으로 대하거나 좀 무시를 한다. 심지어 좀 무시까지 한다. 라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백화점을 갈 때는 좀 차려입고 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네, 우리 옷차림 가지고 차별하지 맙시다. 네, 다음 보시면, 자, 선약된 방문객은, 여기 보세요. 미리 약속이 된 방문객은 어때요? 인사를 건네는 바로 약속 장소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근데 약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몇 시에 누구를 찾아오셨는지, 무슨 일로 오셨는지 좀 용건을 확인한 후에 보고한 후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어느 분이 찾아왔다, 이런 용건으로 찾아왔다고 담당자에게 보고를 드리고, 오케이, 만나보겠다. 그러면 신속히 안내를 하도록 해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만약에 이제 방문객이 찾아와서 5분 이상 대기해야 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후에 고객이 좀 지루해하지 않도록 볼거리라던가 또는 이렇게 음료, 차를 대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죠. 방문객이 도착했을 때 대기 시에 담당자가 오지 않으면 담당자가 도착할 때 차를 제공하는 게 좋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미리 좀 차를 제공해서 그 지루함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만약에 미팅자가 부재 중일 경우에는 그 죄송함을 전하고요. 그리고 면담 가능한 시간이나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좀 살펴보면, 만약 업무상 내가 방문을 기업으로 회사로 방문을 해야 될 경우, 자, 어떤 매너를 좀 갖춰야 되느냐 보면, 여기 지문도 그대로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내가 방문을 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약속을 잡는 건 필수죠. 근데 약속을 잡을 때는 나의 입장이 아니고 상대의 입장에서, 즉 고객, 그죠? 상대가 고객이라면 고객의 입장에서 혹시 몇 시에 제가 방문하는 게 좋을까요? 해서 상대에게 그 시간을 잡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약속 시간을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당일 방문할 때는 꼭 어때요? 전화를 한 후에, 제가 오늘 3시에 뵙기로 한 김대리입니다. 이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전화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전화를 드리지 않으면 어때요? 또 상대가 그걸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외출을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헛걸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전화를 드린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속 시간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도착해서 그 미팅 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본인이 하면 좋아요. 또는 미리 도착해서 좀 언맵시 복장이라던가 용모 좀 이렇게 다듬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방문할 때는 좀 10분, 그쵸? 10분 전에 방문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응접실로 안내를 받으면 출입구에서 가까운 말석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상대가 들어와서 상성을 권하면 그때
상석으로 옮겨 앉는다.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뭐 시험에 도착해서 뭐 창가가 있는 창문이 보이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뭐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본 적이 있는데 말석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죠? 상대가 들어오면 권할 때 옮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무실은요, 업무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머무러서 긴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가장 좀 적당하다. 이게 시험에 10분, 20분, 이게 좀 구체적으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SMAT 같은 경우에도요, 시험 자체가 지문이 되게 좀 구체적으로, 상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엽적으로 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무상 내가 방문할 때 매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배웅시의 매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배웅은 우리 그 만남에 있어서의 마지막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네, 밝은 표정으로. 끝인상, 첫 인상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끝인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고객을 배웅을 할 때는요. 만약에 내가 엘리베이터까지 모셔다 드린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요. 그냥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휙 돌아서서 오는 게 아니고 문이 닫힐 때까지 고객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떠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차로 배웅할 때는 그 자리에 차가 떠날 때까지, 차가 시야에서 멀어질 때까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완전히 어때요? 그 고객 또는 손님의 차가 사라지면 그때 이제 등을 돌려서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즉 방문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고객이 제가 이거를 TV를 한번 보다가 그 가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니까 그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딜러를 한 거예요. 자동차 딜러를 했는데 자동차 딜러를 하면서 그분이 그 탑까지 몇 번 이렇게 오른 분이세요. 무슨 인간 다큐? 그 TV에 나온 걸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손님을 배웅을 할 때 차로 배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한 후 끝까지 손님 차가 멀어질 때까지 이렇게 서 있더래요. 서서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면 그때 이제 사무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손님이 직접 그 가수분, 옛날에 가수분을 찾아와서 차 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차를 타고 떠나는데 끝까지 나를 이렇게 배웅하는 모습을 보고 좀 진실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감동을 받아서 나는 당신과 차를 계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차를 계약을 했다는 그런 제가 그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뭐예요? 내가 뭔가 누군가가 시야에서 끝까지 내가 그 사람을 정중히 모신다는 그 진실성 그런 게 좀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하나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여기 보시면 5번에 만약에 지금까지가 이렇게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고객이 배웅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끝까지 아닙니다. 제가 그 SMAT 공부할 때 배웠어요. 끝까지 제가 모셔다 드려야 됩니다. 이게 매너입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배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방문객 안내 매너에서 이제 복도에서의 안내 매너를 좀 보도록 할게요. 복도에서는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느냐 보면, 손님보다 2, 3보 가량 비스듬이에요. 비스듬이 앞서서요. 시험에 뒤에서 안내한다 하고 나오는데 틀렸다는 거죠.
2, 3보가량 비스듬해요. 바로 앞도 아니에요. 고객 바로 앞도 아니고 살짝 비스듬히 앞서서 고객이 자주 따라오는지 확인하면서 걷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 때는 미리 구두로 오른쪽으로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손을 비스듬히 모아서 그 방향을 미리 구두로 안내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손님이 어느 정도 자기를 잘 따라오는지 좀 잠깐 이렇게 확인, 체크하면서 또 걷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방향을 안내할 때는요, 누구의 입장? 내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방향에 맞게 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안내를 할 때는 당연히 복도에서 지나다니는 사람을 고려해서 한 방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에서의 안내를 보면, 자, 크게 당겨서 여는 문이 있죠? 당겨서 여는 문, 또는 내가 밀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회전하는 문이 있는데, 그럼 이때는 또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느냐 보게 되면, 자, 먼저 당겨서 여는 문은요, 보세요. 먼저 문을 내가 열어줍니다. 네, 열어주고, 손님이 나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손님이 다 나가고 나면 내가 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당겨서 문을 여는 내가 먼저 문을 당겨서 열어주고 손님을 먼저 내보낸 후에 내가 나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 이제 밀고 들어가는 문이 있죠. 네, 밀고 들어가는 문은 안내자가 먼저 밀고 들어가요. 안내자가 밀고 먼저 들어가서 문을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손님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다음 회전문 같은 경우는 손님을 먼저 안내합니다. 네, 안내하고 안내자는 빨리 신속히 손님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안내하는 게 좋겠죠. 네, 이것도 시험에 당겨서 여는 문, 밀고 들어가는 문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계단에서의 안내 매너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단에서는 여기 보시면 오를 때, 내릴 때, 또는 여성일 때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해하시면. 자, 계단을 오를 때 있죠. 오를 때. 네, 계단을 오를 때는 고객보다 한두 계단 뒤에서 안내하고요. 다음 내려올 때 있죠. 내려올 때는 고객보다 한두 계단 앞서서 반대죠? 네, 반대. 이건 일반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서 내려오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특히 좀 주의해서 좀 보세요. 여성일 경우, 또 혹은 스커트 차림의 여성일 경우에요. 그러니까 여성일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여성의 스커트 차림일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먼저 올라갑니다. 여기랑 반대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그 고객이 남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남성 고객에 한해서 안내를 한 거고, 여성일 경우 또는 스커트 차림의 여성일 경우에는 그 남성이 먼저 올라가요. 왜냐면 아무래도 스커트 차림의 여성이 올라가다 보면 어때요? 여성이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는 여성이 먼저 내려간다. 네. 여성이 먼저 내려간다. 이렇게 꼭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층간에 난간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방문객, 고객에게 그 난간을 좀 잡도록 난간을 잡고 올라오세요 라고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엘리베이터 안내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계단에서의 안내하고요.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안내는 좀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동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엘리베이터에서의 안내를 볼게요. 자, 엘리베이터에서는 타면은 미리 자, 4층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적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부분도 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승무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뭐 예전에는 그 승무원이 어때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거리라고 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를
안에 안내해주는 승무원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승무원이 이제 사라져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좀 가끔 출제가 되더라고요. 한번 보면 자, 승무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보면 있는 경우, 자, 승무원이 있는 경우는 손님보다 나중에 탑니다. 나중에 타고 내릴 때는 손님보다 먼저 내려 안내해요. 자, 손님보다 직원이 나중에 타고 내릴 때는 손님보다 먼저 내려서 안내한다. 근데 승무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없는 경우에는요, 버튼을 조작하기 위해서 손님보다 먼저 타고 버튼을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내릴 때는 손님이 안전하게 내릴 때까지 버튼을 눌러준 후에 나중에 내립니다. 나중에 내린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버튼을 조작하기 위해서 손님보다 먼저 탑니다. 네, 먼저 타서 이제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고 내릴 때는 손님이 안전하게 내리게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끝까지 버튼을 눌러주고 손님이 다 내리면 그때 이제 직원이 내려서 빨리 신속히 내려서 안내를 해 드려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버튼을 누를 수 없는 경우에는 내가 이제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정말 버튼을 누를 수 없잖아요. 그럼 막 거기 이렇게 삐져서 들어가지 말고 그 엘리베이터, 아니 그 버튼 앞에 있는 분에게 정중히 저 10층 좀 눌러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버튼 앞에 있으면 나부터 휙 내리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좀 다 내리고 나서 내가 그 버튼을 좀 눌러주고 내리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상석의 위치를 보면은 이제 상석의 위치는 뭐 엘리베이터에서 상석의 위치는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이미지로 볼게요.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목적지를 잘 알고 있는,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건드려지는 부분이죠. 목적지를 잘 알고 있는 고객이나 여성이 동행할 때는 고객이나 여성이 먼저 타고 먼저 내린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목적지를 알고 있는 고객이나 여성과 동행할 때는 고객 및 여성이 먼저 타고 먼저 내린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7번. 자, 엘리베이터 내에서는요, 휴대폰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또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게 매너입니다. 가끔 시험에 특히 이 부분, 이거는 뭐 일반형 또는 그 사례형에서 제가 몇 번 출제가 된 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뭐 급한 일일 경우에는 급한 그 비즈니스 뭐 내용일 경우에는 대화 내용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서 계속 얘기를 해도 괜찮다라고 나오는데 아니죠. 가급적 엘리베이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휴대폰도 안 되고 업무적인 얘기는 더 안 되죠. 왜냐하면 업무적인 얘기는 어때요? 다른 주위 사람들이 그걸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안내까지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상석에 탈 것에 대한 상석 매너를 보면 이거는 좀 제가 이미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기차에서의 상석 매너, 기차. 자, 기차에서의 상석 매너를 보면은요, 진행 방향 있죠. 진행 방향의 창문 쪽이 최상석이에요. 자, 진행 방향의 창문 쪽이 최상석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차석. 그 다음에 3번 말석이, 그렇죠. 말석이 그 그죠? 반대 방향의 통로 쪽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운전 있죠. 자, 운전은 여러분들이 운전석의 매너는요. 운전사가 있을 때와 그리고 운전사가 없을 때를 여러분들이 그 구분해서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운전사가 있을 경우에는요, 여기 운전사잖아요. 운전사가 있으면 상석은 운전사의 가장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문 바로 옆입니다. 다음 상석은 여기 이쪽. 그리고 말석이 여기죠. 가운데죠.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앉아있기가 가장 좀 불편한 자리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3번, 3번의 상석이 그 1번 문이 타면 얼른 문을 닫고 본인은 이렇게 여기 앉습니다.
반대로 운전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여기가 가장 최상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이 바로 어때요?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말동무라도 해주는 게 매너인 거죠. 그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좀 비슷하게 된 적이 있는데, 이걸 다른 예시로 한번 보면, 다른 예시로 바꿔보면, 자, 내가 부산에 출장을 갔어요. 자, KTX를 타고 부산역에 내렸습니다. 자, 뭐, 땡땡 기업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그 땡땡 기업에서 나와 직급이 약간 비슷한 그 과장이 나를 모시러 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앉아야 될까? 네, 나는 어디에 앉아야 될까?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죠. 따로 그 운전사가 없을 때죠. 그 회사의 직원이 나를 모시러 온 거예요. 그 나와 비슷한 동급의 과장이에요. 그럼 나는 바로 이 옆좌석에 앉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회사에서 따로 전용 그 운전사분이 딸린, 그 기사분이 딸린 차를 보내주면 나는 그냥 여기 앉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석, 매너까지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승강기 이용 시 기본 에티켓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승강기에서 이어폰을 크게 듣거나 업무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죠? 아까 승강기 내에서 크게 이어폰을 듣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또는 업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죠. 만약에 상사나 여성이 함께 승강기를 타면 상사나 여성이 먼저 타고 먼저 내립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그런 그 원칙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상사나 여성과 함께 승강기를 타면 상사와 여성이 먼저 타고 먼저 내린다. 그냥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승강기를 탈 때 여기 보시면 승무원이 있을 경우에 손님이 먼저 타고 내릴 때는 어때요? 손님보다 먼저 내려서 안내하는 거죠. 맞죠? 손님보다 내릴 때 먼저 내려서 신속히 안내를 합니다. 다음 4번에 보시면 버튼 앞에 서면 타인을 위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게 매너죠. 그리고 내릴 때는 먼저 내린다. 여기가 틀렸네요. 그렇죠? 여기가. 네, 이것도 좀 말 바꾸기로 이렇게 출제된 지문이죠. 타인을 위해서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어때요? 먼저 내리는 게 아니고 손님들이 다 내린 후에 그때 내가 맨 나중에 내린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5번에 보시면 승강기에서 사람이 많을 때는 버튼을 누르려고 무리하기보다는 버튼 앞에 있는 사람에게 10층 눌러주세요 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조문 매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요새는 이제 우리가 조문을 갈 때, 뭐라고 그럴까, 그 복장에 있어서 크게 무슨 딱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제 조문에 대한 그런 예를 좀 차리고 있는 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때요? 검정이라던가 회색이라던가 감색 계통으로 주로 좀 있기는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조문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조문 이제 들어가면 미리 외투 모자를 벗죠. 그다음에 상주와 목례로 인사를 건넨 후에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또는 서서 할 수도 있어요. 자,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 자, 향에 불을 붙이고, 보통 이제 우리가 홀수, 죽은 사람의 애도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홀수이죠, 홀수. 홀수로 분향을 합니다. 자, 향에 불을 붙인 다음에 왼손으로 가볍게, 왼손 흔들어서 끕니다. 왼손으로 가볍게 흔들어서 이렇게 하면 꺼지죠, 이렇게. 근데 시험에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입으로 불어서 꺼도 무방하다. 네, 향은 입으로 이렇게 불어서 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입으로 불어서 끄는 게 아니고 왼손으로 가볍게 흔들어서 끄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향을 꽂죠. 이렇게 향을 꽂고, 그런 다음에
자, 영정 앞에 서서 자, 잠깐 묵념을 이제 2번 합니다. 네, 2번. 죽은 분에게는 어때요? 우리가 절을 2번 하죠. 네, 2번 절한다. 이때 우리 보세요. 우리가 절을 할 때 우리 그 공수에서 여러분 배웠죠? 공수에서. 자, 흉사시 남녀의 그 손의 위치가 바뀐다. 또 흉사시와 평상시의 손의 위치가 다르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됩니다. 자, 남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왼손이 위로 가게 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남자, 여우라고 해가지고 남자는 왼손, 여성은 오른손이 올라가지만 자, 이 조문은 어때요? 흉사시잖아요. 흉사시기 때문에 손의 위치를 바꿔서 절을 네,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절을 하고 물러나서는 상주에게 절을 한번 이렇게 하죠. 네, 절을 한번 하고 이제 위로의 말을 간단하게 건네고 이렇게 빠지는 거죠. 뭐 시험에서도 뭐 상주에게 절을 2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주가 죽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을 한 번 합니다. 한 번 또는 뭐 이렇게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한 번 하고 빠지는데 뭐 이렇게 한 번 하고 가끔 이렇게 그러니까 절을 이렇게 한 번 하고 가끔 이렇게 뭐 한 번 반으로도 또 표현이 되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한 번 한다라고 이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한 번 하고 유래의 말을 건네고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조문을 할 때 유의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만은 좀 꼭 지키자. 자, 우리가 조문을 할 때 보시면 상주에게 계속 말을 시키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힘든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가가지고 상주에게 아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몇 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유 너무 진짜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물론 마음은 정말 나도 상대를 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말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요. 조의금은 문상을 마친 후에 어디에 넣는다? 네, 호상소에게 직접 접수하거나 부의함에 직접 넣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에 뭐 상주에게 직접 전달하는 당연히 걸리기 때문에 가끔 시험에 뭐 조의금은 상주에게 직접 전달해도 괜찮다라고 나오는데 아니에요. 그 결례가 진짜 그건 큰 결례예요. 큰 결례가 되기 때문에 부의함에 직접 이렇게 넣거나 호상소에게 접수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의금은 형편에 맞게 성의를 표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시험에서 뭐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렇게 크게 조의금을 이렇게 마음으로 표현한다 뭐 이렇게 출제가 된 걸 본 적이 있는데 자신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보통 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의금은 얼마 정도 하세요, 여러분은? 보통 최소 3만 원부터 시작하죠. 3만 원, 또는 그리고 5만 원, 네, 5만 원, 그리고 뭐 7만 원, 네, 이렇게 이렇게 3만 원, 5만 원, 7만 원, 약간 좀 네, 홀수로 이렇게 조의금을 좀 많이 표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홀수에 맞춰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돕도록 하면 여기 보세요. 반가운 친구를 만나더라도 어때요? 물론 마음은 반갑지만 그 자리에서는 큰 소리로 웃고 떠들거나 그러면 큰 실례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유족에게 계속해서 내가 그 분에게 힘을 좀 그 힘듦을 좀 덜어준다고 계속해서 오히려 말을 거는 거는 실례가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굳은 일은 돕되 어때요?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당연히 간섭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문할 때 올바른 조문 매너는 자, 1번 향에 불을 붙이고 네, 왼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끈다. 바로 나오네요, 답이. 답은 1번이죠. 뭐 입으로 후 불어서 끈다. 띠 아니라고 그랬죠.
2번, 향을 꽂은 후에 영정 앞에 일어서서 잠깐 묵념한 후 한 번 절한다? 네, 죽은 사람에게는 몇 번 절한다고 그랬죠? 2번. 네, 2번. 다음, 조의금은 문상을 마친 후 직접 상주에게 전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그랬죠. 부조함에 넣거나 아니면 호상소에게 전달한다고 그랬죠. 다음 4번. 정신적으로 힘든 유족에게는 말을 많이 시키고 위로하는 것은 결례죠. 5번. 영정 앞에 절할 때 남자는 왼손이 위로,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한다. 이 부분이 좀 많이 헷갈려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할 때는 어때요? 평상시와 손의 위치가 다르다고 그랬죠. 평상시에는 남자 여우지만 죽었을 때는 그 손 위치가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는 거죠. 오른손이 위로. 그리고 여자는 왼손이 위로 간다. 이렇게 꼭 여러분 숙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문 매너까지 한번 같이 해보았습니다.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